자, 오늘은 일본인들도 풀어내고 있지 못하는 일본 고대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고대사를 풀려면 이 한반도 안에 앉아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부딪히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일본 고대사에서 가장 소위 말해서 일본말로 나조라고 하는 수수께끼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를 얘기하면, 히미코가 누구냐, 그리고 그 히미코는 규슈에 있었냐 아니면 긴키 지방에 있었냐, 다시 말해서 오사카 나라 지방에 있었냐 라고 하는 논쟁이요. 그 일본인 사이에서의 논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신무동정은 언제 있었느냐. 그 역사서에는 기원전 600년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언제 있었느냐 라고 하는 궁금증들 때문에 서로의 논의가 많습니다. 그리고 외오왕이라고 하는 이 외오왕이 도대체 누구냐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서로 논쟁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출토되는 어떤 검이나 또 칠지도를 포함해서 거기에 등장하는 그 실존 인물이 도대체 누구냐. 특히 칠지도에서 외왕지에게 이 검을 준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도대체 이 외왕지는 누구냐 라고 하는 이제 궁금증.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궁금증이 많은데 그 의혹이 해소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우선은 문자가 없어서 그래요. 그 일본에 문자가 없어요. 과거에 고대에 있어서 일본에 문자를 전달해 준 이들이 우리 조선 선조들이에요. 때는 언제냐면 300년대 말 400년대 초 그때 대해서 왕인 박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천자문 한자가 일본 열도 땅에 전달이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도 일본어, 오늘날의 일본어가 등장하는 거는 뭐 한참 후 700년대가 들어서서야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기록해낸 문자 기록이 없기 때문에, 문헌이 없기 때문에 이 궁금증은 해소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의존하는 게 결국 대륙에 있는 중국 쪽 문헌을 의지해 왔는데, 외오왕이라든가 또 그 150년간의 누락된 역사,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중국 쪽에도 사료가 불분명하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런 맹점을 갖고 있어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가설만, 여기저기서 가설만 이제 늘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이상한 허무맹랑한 가설까지 나옵니다. 어떤 가설까지 나오냐면 이제 오늘 언급하게 되는 부분인데, 오늘 찾아가는 곳은 이 사쿠라이시, 이 나라 현 사쿠라이시에 있는 오미와 신사 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최근에 일본인들에게 주목을 받는 어떤 그 역사학자라고 하기보다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 양반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센다이 쿠지 홍기라고 하는 이제 이후에 발견된 책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허무맹랑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 일본인은 유대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까지 있어서, 근데 그러니까 이 양반도 굉장히 궁금한 거죠. 자기 조상에 대한 시작점에 어떻게 이야기들이 이루어졌는지, 특히 고사기나 일본서기를 보면 밑잔이 너무 허무맹랑하고 안 밑잔이 또 기록들이 어느 정도 또 일치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곳저곳 신사를 방문을 하는 중에
오늘은 이 오오미와 신사, 일본 최고로 오래됐다고 하는 오오미와 신사에 갔는데 그 현판을 보고 이제 멈칫한 거야. 이 현판 내용에 보면 이 오오미와 신사의 주신, 이제 신사들마다 이제 그 섬기는 주신이 있어요. 근데 그 주신, 사실은 오오미와 신사의 주신은 신체는 그 산 자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도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이 절하고 뭐 이렇게 두 번 절하고 두 번 박수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 대상으로서 주신이 누구냐?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오오모노누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오모노누시 하나만 등장하면 딱 일이 깔끔한데 그 옆에 배신이라 그래서 추가로 또 다른 신이 두 명이 나와요. 이 두 명이 누구냐면 하나는 오오나무치, 그리고 또 하나는 스쿠나히코라고 하는 둘인데, 이 오오나무치가 누구냐면은 다른 말로는 오오쿠니누시예요. 오오쿠니누시. 오오쿠니누시는 여기 미와 쪽, 다시 말해서 이 오사카 나라 지역에 있으면 안 되는 인물이에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바로 그 이즈모에 있어야 되는 인물이에요. 이즈모 쪽에, 거의 이즈모 타이샤에 가면 입구 들어가는 초입에 큰 그 조형물이 두 명이 있어요. 같은 인물인데 두 개의 다른 모습으로. 그러면서 그를 오오쿠니누시라 그러고, 그 이즈모 타이샤의 주신이 오오쿠니누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뒤쪽에 가면 그의 선조에 해당되는 스사노의 신사가 또 섭사가 있고, 그래서 이 오오쿠니누시하고, 오오쿠니누시는 거기 있어야 될 게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사카 나라에 와 있어서. 그리고 이제 문헌을 이제 들여다보면 이 오오쿠니누시와 이 오오모노누시는 같은 존재다, 같다,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여기는 아니잖아요. 같지 않잖아요. 주신이 오오모노누시가 따로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오오모노누시가 따로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오오쿠니누시가 있고, 그 옆에는 스쿠나히코라고 하는, 이 스쿠나히코가 이 오오쿠니누시를 도와서 구니즈쿠리라고 하는 이즈모 지역에다가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참지 못한 이제 신화상에서 이 아마테라스가 이제 대노를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 오오쿠니누시가 이제 그 국가를 양보하게 되는, 포기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구니유즈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기기라고 하는 고사기하고 일본서기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즈모에 있어야 될 게 왜 여기 와 있나, 이제 궁금해진 거죠. 이곳을 방문한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제기한 게 뭐냐면, 요 화면인데, 궁금증이 이제 뭐냐면, 그러면 오오쿠니누시하고 오오모노누시는 다른 존재인가? 일반적으로는 오오쿠니누시, 오오모노누시는 같다고 했는데, 그럼 오오쿠니누시는 이즈모에 있어야 될 인물인데 왜 야마토에 오오모노누시라는 이름으로 와 있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긴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큐슈 쪽에는 이제 아마테라스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아마테라스로부터 5대째에 해당되는 신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신무 동정이라 그래서 이 오사카 나라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그들을 막아낸 존재가 있어요. 그 막아낸 존재가 니기하야히라고 하는 존재인데, 이건 또 어디서 나왔는가? 이런 궁금증이 증폭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자기가 생각에는 일본의 조상은 한반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대륙 쪽에서 넘어왔다. 그 대륙 쪽에서 넘어왔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아마테라스의 실존은 또는 이제 이 가상의 신화이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이 니기하야히는 또 누구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아마 증폭된 모양이에요. 그리고 답을 못 찾는 거야. 답을 이상한 데서 찾아요. 대륙 중에서도 저기 멀리
유대인들이 와서 이 일본 신화를 만들고 일본을 건국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거나, 또는 좀 더 이제 가까이 있는 인도 쪽에서 온 사람들이 이 조상들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 헤매고 있어요. 역사를, 자신들의 고대사를, 자신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헤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가장 가까이 정답이 있는데 그거를 개무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찾는 거예요. 오늘 혹시라도 이게 번역이 되거나 또 통역이 되어서 일본 사람들한테 전달이 된다면 다행인데, 그거 일단 해결을 해 드릴게요. 지금 갖고 있는 이 의문점에 대해서 제가 해답을 적은 것을 칠판에 다시 이렇게 넣어드립니다. 이렇게 넣어드리면 설명을 하면 아마도 이해가 되지 싶은데, 자, 일단은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바로 이 이자나미, 그리고 그 다음 때에 해당되는 아마테라스 스사노, 그리고 중간에 이제 트쿠요미가 있긴 한데 이제 역할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뺐습니다만, 아마테라스 스사노를 배출한 신이 바로 이자나기거든요. 근데 이 이자나기는, 그러니까 이 아마테라스는 이자나기의 눈에서 나왔고, 스사노는 이자나기의 코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 남자한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출생한 게 아니고, 이 신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 신화예요. 그냥 픽션이에요, 픽션. 어쨌든 이자나기 쪽에서 이 아마테라스하고 스사노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도 이제 밝혔듯이 아마테라스의 흔적은 큐슈 쪽에서 발견이 되고, 스사노의 흔적은 이즈모 쪽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정답부터 얘기해 드리면, 아마테라스 쪽 큐슈계, 다시 말해서 히무가에서 나중에 이제 이 이와레비코라고 하는 신무가 이제 출정을 하는데, 그 흔적들의 모든 조상은 시작점에는 대가야에서 출발한 대가야계의 후손들이에요. 대가야계의 후손들은. 그 대가야계의 후손의 꼭대기에는 누가 있냐면 이지나시라고 하는, 대가야를 만들게 되는 이지나시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즈모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라가야, 다시 말해서 한반도 최남단의 지금의 거제도, 그리고 창원, 마산, 그리고 이 금강가에 해당되는 김해 일대에서 출항한 사람들, 특히 이 하만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아라가야계 사람들이 이즈모 지역에 와서 이제 지배자로 이제 군림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테라스하고 스사노는 신화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지만 그 신화를 기록한 사람이 누군가? 이게 이제 오노 야스마로라고 하는, 고사기는 오노 야스마로라고 하는 인물이고, 일본 서기는 뭐 여러 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리고 일본 서기는 여러 차례 이 개정 작업이 거쳐서 많이 왜곡이 돼버리거든요. 조작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 고사기의 주 책임자는 오노 야스마로인데, 사실은 이 구전을 들여다보면 오노 야스마로는 계백 장군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정에 대해서 그다지 완벽하게 알고 있지 못했던 사람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 오노 야스마로보다 오랫동안 이 일본 열도 땅에 있었던 이 이즈모 쪽의 인물 중에 누가 있냐면은 가키모토노 히도마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키모토 히도마로. 이 사람은 그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그 일본 시가집이 있죠. 일본 시가집이 있는데 마이오슈라고 하는 그 시가집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작가예요. 그런데 이 가키모토 히토마루가 실질적으로 이 고사기,
그리고 일본 서기 편집에 참여했다고 하는 고증이 있어요. 그 구전이 있어요. 구전이. 그래서 이 가키모토 히토마로의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오노 야스마로는 총 편집자고, 그리고 이 히에다 가문의 히에다노 아래 이야기를 듣고 적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 가키모토 히토마로 실제로 이 이즈모 지역에서 오래 살았던 이 문호죠. 문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고사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가야게 후손인 거죠. 이즈모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 가야게 후손이 이 고사기에 참여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면 돼요. 아마테라스는 큐슈 쪽 신이고, 스사노는 이즈모 쪽 시마네현 이즈모 쪽 신인데, 이 스사노에게서 이제 오오쿠니누시가 나오는 건 사실이고, 이 오오쿠니누시가 이 아마테라스하고 대립각이 세워지는 바람에 결국은 포기하고 자신의 것을 모두 포기하고 군이유술이라고 하는 국가 양보를 했다 이렇게 끝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오오쿠니누시는 이 포기하는 대신에 일찌감치 이 어디로 내려왔냐면 지금의 오사카 나라 지역으로 내려온 거예요. 지금의 나라 산자락, 동편 산자락. 다시 말해서 이소노가미 신궁이 있고 오미와 신사가 있는 그 지역으로 내려와서 실권을 쥐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오오쿠니누시는 사실은 이게 신화상의 신격이거든요. 신적 존재. 그러니까 실존한 존재가 도대체 누구냐? 그게 바로 여기 밑에 나오는 니기하야히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니기하야히라고 하는 인물이 이 오사카 나라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어디 부분이냐면 지금의 히가시 오사카 동편의 이코마산 좌편 우편, 그리고 이 나라 분지를 건너서 지금의 나라 산자락이 있는, 다시 말해서 이소노가미 신궁이 있고 또 이 오미와 신사가 있는 그 지역 일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 니기하야히. 이건 실존이에요. 실존 인물이에요. 니기하야히. 그리고 이 니기하야히의 동생이 바로 이 큐슈 쪽에서 아마테라스로부터 시작되어서 나오는 바로 니니기라고 하는 인물은 실존이에요. 그래서 니니기와 니기하야히, 니니기에게서 그로부터 3대 후손이 바로 이 신무라고 하는 실존 인물이고, 이 실존 인물이 이제 드디어 이 일본 신화에 나오는 신무 동정을 실제로 진행을 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 신화상으로는 그게 언제냐? 허무맹랑하게 BC 660년쯤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역사를 추적을 해보면 실제로 일어났던 때는 AD 250년에서 300년 사이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큐슈 지역에서 이 히미코라든가 또 이 야마사치히코라든가 신무가 등장하는, 그땐 천황이 아닙니다. 신무가 등장하는 이 시기는 150년에서 250년 사이, 그때쯤으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그때 이후에 250년대에 이 신무가 이제 이 오사카 나라 지역으로 이제 왔는데, 와 보니까 니기하야히라고 하는 큰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판 전투가 붙어요. 누구하고 붙냐면 이 니기하야히의 이 처남 나가스네 히코라고 하는 인물하고, 이건 다 기록에 나오는 겁니다. 나가스네 히코라는 인물하고 한판 전투가 붙어서 패하게 됩니다. 신무 쪽에서 패하고, 안 되겠으니까 이제 지금의 이 와카야마 기이반도, 오사카 밑에 쪽이에요. 바다를 타고 쭉 내려가서 밑에 쪽에서 다시 치고 올라와요. 그게 이제 구마노라는 곳이고, 이 구마노를 통해서 하세가와라는 강가를 통해서 들어와서 다시 한번 전투가 붙는데, 그때 알고 봤더니 보니까 조상이 같은 거예요. 같은 종족인 거죠. 다시 말해서 신무는 대가야의 후손이고, 이자나기, 다시 말해서 이지나시 후손이고, 이 니기하야이는 이 아라가야 쪽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가야나 대가야나 아버지는 수로왕이죠. 그러니까 형제 가족 친척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확인했냐면 이제 기기라고 하는 이제 서적에 다 나오는데, 보니까 이 화살을 쏠 때 쓰는 어떤 장비가 있는데, 이 도구들이 있는데, 그게 같은 것을 보고는 금방 알아챈 거죠. 동족이라는 걸. 그래서 이제 이 신무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오사카 나라에서 받아들여서 이 신무가 이제 지배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같이 공동 통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가야인들의 세상이 이제 250년대 이후 그리고 이어지다가 이제 나중에 30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백제 세력이 들어오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백제에 양보하게 되는, 백제의 복속이 되고 이 가야인들은 호족 세력으로 남게 되는, 그게 이제 그 당시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가지고 오미와 신사에 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오쿠니누시가 따로 있고 오모노누시가 따로 있다는 것에 이제 화들짝 놀란 거죠. 이게 오쿠니누시의 오모노누시는 둘 다 신격이에요. 그러니까 오쿠니누시의 이 윗대 상급신이 바로 이 오모노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실존 인물이 아니라 신화상의 인물이기 때문에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지만, 여기 딱 하니 별도로 돼 있잖아요. 오모노누시가 있고 오쿠니누시가 있고, 그러니까 별도의 다른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어디서 활약하느냐? 결국은 오쿠니누시는 이즈모에 있지 않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오사카 나라 지역에 내려왔고, 이 신화상에 등장하는 실존했던 인물은 바로 니기하야히라는 인물이고, 이는 큐슈 쪽에서 있었던 니니기라고 하는 인물의 형제에 해당되는 거죠. 아마도 형에 해당되겠죠. 형제에 해당되는 인물이고, 신무는 나중에 들어와서 이 오사카 나라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그래서 요걸 좀 더 정확히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 이진아시라고 하는 대가야를 세운 이 가야인의 후손이 이제 스사노인데, 신화상에 스사노와 아마테라스인데, 이 스사노 쪽에서 이 오쿠니누시가 나왔고, 그리고 그의 아들인 고토시로 누시라고 하는 인물들 군에서 이 오사카 나라 지역에 와서 지금의 오미와 신사를 만들고, 이 오미와 신사의 책임자를 오다 타타네코라고 하는 오다 땅, 오다가 어디냐면 시마네현 서쪽에 있는 지명이거든요. 그 오다 땅에서 출신인 이제 사람들이 이 오미와 신사의 궁사로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신권과 정권이 있었단 말이죠. 군권과 신권인데, 이제 신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으로서는 이제 이 미와씨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실존에서 지배하는 인물은 바로 이 니기하야히. 그 니기하야히에서 나오는 인물이 바로 이 우마시마지인데, 이 우마시마지가 누구냐면 바로 이 모노노베씨. 다시 말해서 이 이소노가미 신궁의 이소노가미 신궁이 이 모노노베씨의 우지진자예요. 다시 말해서 이소노가미 신궁은 모노노베씨족의 가문 신사인 거죠. 이 가문 신사의 시작점에 바로 우마시마지가 있고, 이 우마시마지는 니기하야히의 후손이에요. 니기하야히는 실존이에요. 실존한 인물이고, 이 우마시마지가 그래서 이 이소노가미 신궁에서 칠지도가 나왔고, 칠지도의 그 수혜자, 칠지도를 내려받는 사람, 칠지도를 받게 되는 인물이 외왕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마시마지의 다음 때 후손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이 우마시마지가 등장하는 것은 니기하야히 신무 동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200년대 말 300년대 초반인데, 칠지도를 받게 되는 것은 300년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마시마지의 아마 2대 3대째에 해당되는 인물이
이 칠지도를 받게 되고, 그 당시에 그 지역은 이제 이 30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 백제가 들어와서 뭘 하냐면은 담노제 통치를 하거든요. 이 담노제 통치의 총책임자가 바로 이 외왕치는 바로 이 우마시마지의 후손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야계라는 거죠. 가야계. 다시 말해서 다 한반도에서 내려온 우리 조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100% 다 이 예맥족의 후손이고, 그들의 시작점은 이 한반도 북부 지금의 이 만주 지역에 있었던 이 고구려가 만들어지는 이 송화강역에 있었던 부여계의 후손들인 거죠. 부여계의 후손들이 이 한반도로 내려왔고, 그래서 백제를 건국하게 되고, 백제의 연장선상에서 이 한반도를 넘어온 백제 가야계의 사람들이 일본 열도에 와서 자리를 잡는데, 먼저는 가야계 사람들이, 지금 보는 인물들은 다 가야계거든요. 지금 이자나기에서 시작해서 스사노 아마테라스, 실존 인물이었던 니니기 니기하야이, 우마시마지, 신무왕, 신무천왕, 이거 다 가야인들이에요. 가야인들이고, 이제 나중에 신무의 나중에 15대 왕이 되는 신무천왕으로부터 15대째 왕이 되는 웅신왕이라고, 오진텐노라고 하는 웅진왕, 다시 말해서 400년대를 열게 되는, 이때는 이제 백제 후손이 이제 왕권을 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일본 고대사에서 1기에 해당되는 웅진왕 이전까지는 한결같이 다 가야계입니다. 가야계가 통치했던 세계가 바로 일본 고대사 1기, 그리고 이제 2기부터 웅진왕 때부터는 이 백제계가 통치하게 되는 나라가 바로 이 오사카 나라 지역으로 시작되는 그 야마토 정권, 일본 열도에 있는 야마토 정권, 다시 말해서 고대 일본은 한결같이 한반도에서 내려간 우리들 조상들이 설계하고 만들고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거를 돌아서 자신들의 조상은 대륙에서 왔는데 인도에서 왔느네, 아니 저기 유대인들의 후손이네, 이렇게 말하는 일본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실소를 금치 못할지 모르겠어요. 이 오미와 신사에 와가지고 이 현판을 바라보면서 이상하네 이렇게 하는 그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 한결같이 일본인들은 한반도는 배제시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헤매는 거예요. 히미코는 어디에서 왔을까? 또 왜 오왕은 누구였을까? 또 그다음에 이 고분 이 주인공은 누구일까? 다 다른 사람을 갖다 배치해 놓으니까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오미와 신사에서 찾아지는 우리 선조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